안녕하세요. ECK 교육 일본어 강사 송예슬입니다. 네, 이번 시간 5강입니다.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일본에 대해서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인 친구를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일본인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목차입니다. 먼저 친구를 사귀려면은 일본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본인에 대해서 지역별, 세대별로 특징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일본인 친구 사귀실 때 이용하면 좋은 사이트들 혹은 팁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딱히 주의할 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친구를 사귈 때 많이 사용하시게 될 표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인은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좀 친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와 풍토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너무 일반화하지는 마시고 나중에 일본인 친구랑 얘기를 하실 때 야, 너네 지방 사람들 이렇다면서 나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부정을 하든 긍정을 하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 주제 하나를 꺼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홋카이도 보겠습니다. 홋카이도는요, 이게 자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좀 낙천적이고 성실한 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방은요, 우리가 아무래도 도시잖아요. 도시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지역에서 모여서 활기가 넘치기도 하고요. 사고가 좀 유연하고 열려있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간사이 지방입니다. 오사카 쪽이죠. 오사카 쪽 간사이 지방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은요, 개그 욕심이 굉장히 많고요. 좀 재밌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간사이 쪽은 사투리를 쓰는데 그 간사이 사투리를 들어보면은 그 사투리를 듣는 것만으로 좀 유쾌한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간사이 지방 사람 만나면요, 그 유쾌함으로 좀 분위기 이끌어 가시면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슈 오키나와 요 아래쪽은요, 온화한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여유롭기도 하고 자유분방하고 좀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자연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뭐랄까 친절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역별 특징 알아봤으면 이제 세대별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MZ라는 세대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일본도요, 핫한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인데요.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다 동일한 말이고요.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유토리. 여러분 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너는 진짜 너희 유도리가 없어. 유도리가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거기서 말한 유도리가 여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토리는 무언가를 깨닫다 라는 뜻인데요. 왜 이런 말이 붙여졌냐면 이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이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 통달한 듯이 여유로운 행동을 보여서 기성세대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 유토리 세대는요,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고요. 우리나라 MZ세대랑 동일하죠. 이 유토리 세대가 지금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둘의 차이를 먼저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베이비부머 세대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이가 굉장히 많이 태어난 시기였어요. 아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경쟁이 심했겠죠. 그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시를 하고 취업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체주의가 아직 살아있어서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일본 고도 경제화 시기 있잖아요. 그때 청년층, 네, 돈을 벌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심각하기는 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었던 세대였죠. 근데 반면 유토리 세대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무한 경쟁이었어요. 입시 교육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요. 교육 내용을 쉽게 풀어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교육 정책을 완화했던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단보다는 개인이 더 강조된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강조된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개인의 행복을 집단보다 우선시하는 성향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일본의 그 고도 경제 활성화 시기, 그 시기는요, 이 유토리 세대 입장에서는 그냥 교과서에서만 본, 내가 직접 겪어본 적 없는
그런 시기예요. 실제 이 유토리 사토리 세대가 겪은 시기는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그냥 경제 불황 속에서 이들이 청년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돈으로 나는 내 행복을 추구할 거야 라고 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정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르죠. 마인드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별 특징 그리고 세대별 특징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이런 특징들 이해했으니까 친구를 한번 사귀러 나가봐야겠죠? 일단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에서는요, 일단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헬로톡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을 통해서 일본인 친구를 사귀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코네스트라든지 SJC 이렇게 한일 교류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일본인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쉽더라고요. 일본은 그 혼술, 혼밥, 혼자 뭘 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길거리를 사부작 걷다가 밥을 먹다가 술을 먹다가 하면은 어느 순간 옆에 또 혼자 오신 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이랑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가 터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트면서 공통점도 찾고 하고 친구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혹은 뭐 지역에서 하는 액티비티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또 하나, 한인촌을 방문하는 건데요. 오사카, 도쿄 이런 대도시에 가면요. 츠루하시나 신오쿠보 같이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는 일본인들은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런 분들과 이제 공통점 쌓아가면서 친구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인 친구를 사귈 때 알아두시면 좋을 유의사항인데요. 우리가 같이 동아시아권 문화이기 때문에 막 문화적으로 엄청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건데요. 일단 연락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카톡을 쓰죠. 카톡. 일이 없어지냐? 있냐 이거에 따라서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익숙하고 빨리빨리. 근데 일본인은요, 연락을 재촉하는 행동 자체가 좀 민폐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나랑 그 친구가 아무리 가까워도 혹은 이성 친구여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였어도 그렇게 뭐 빠르게 답장 오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경우가 조금 더 흔하다는 거. 근데 야, 너 왜 연락 안 해? 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좀 처음 봤어요. 아직 어색해요. 이런 사이에서는 성 뒤에 상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송예슬이잖아요. 송이 성입니다. 그러면 송상 아직 안 친한 친구는 저를 송상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우리 좀 친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 뒤에 애칭을 부르기도 하고요. 이름 뒤에 짱이나 쿠누를 같이 붙입니다. 보통 짱은 여자에, 쿠는 남자에 붙이는데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스르 짱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야, 내가 한턱 쏠게. 요런 게 조금 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일본에서 야, 내가 한턱 쏠게 라고 하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신 더치페이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본어로 와리깡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야, 내가 낼게 한 사람이 내는 것보다 이렇게 더치페이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내랑 다테마에가 있는데 일본인이 뭐 앞뒤가 다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고요. 거절을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이 무언가를 부탁을 받았을 때 그건 안 돼 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 다테마에서는 알겠어 라고 하지만 진짜 내 마음 혼내는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테마와 혼내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뭐 말을 했다고 해도 자세히 한번 보고 뭔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찰력이 있다면 일본인들과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일본인을 만났을 때, 일본인 친구를 만들 때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캐주얼한 표현들 몇 개 들고 와봤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정말? 혼돈이?
라고 하고요. 니 빼고 혼또 라고 해도 됩니다. 혼또? 물어볼 때는 혼또? 정말? 이라고 할 때 혼또 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잠시만 많이 들어보셨죠? 저또맞대, 힘내, 간바레, 간바떼 다 괜찮고요. 가고 싶어. 우리 3강에서 뭐뭐 하고 싶어가 따이라고 했어요. 따이. 이끼 따이. 가고 싶어. 이번엔 먹고 싶대요. 먹을 식자 써서 타베 따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다이조브라고 하고요. 야, 진짜 정말 괜찮아. 혼돈이 다이조브라고 하시면 되겠죠. 뭐 혼돈이 이키타이, 혼돈이 다이조브, 혼돈이 타베타이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가 넓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또바는 짜마따네 라고 하는데요. 안녕, 짜마따네 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친구랑 잘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요. 그럴 때 사요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의미는 거의 일본인 친구를 몇 년간 안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요나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막 어디 몇 년 동안 뭐 다른 나라를 가요. 뭐 못 봐요. 이럴 때 쓰는 게 사요나라.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이별을 해요. 이럴 때 쓰는 게 사요나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오늘 봤으니까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할 거면은 짜마따네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타이핑을 하시잖아요. 문자나 라인이나 카톡 하실 때 그럴 때 우리 요런 거 많이 쓰시죠? 키키키히유유 이런 거 쓰시죠? 근데 이거를 소리내서 읽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로 타이핑을 하시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요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일단 키키키히히히는 이렇게 와라라는 한자, 그리고 이거에 앞에 W를 따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굳이 읽지는 않지만 읽는다면 와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유유유 슬퍼요 라는 표현은 이런 한자를 씁니다. 올 읍자를 써서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하고요. 굳이 읽는다면 나쿠로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응 알겠어 이런 말은 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료카이, 알겠어 나 이해했어 라는 말이 료카이거든요. 이 앞에 히라가나를 따서 리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고맙다라는 뜻이죠. 기억시옷. 감사. 자, 감사 일본어로 보죠. 아리가또입니다. 아리가또에면 앞글자 아를 써서 아는 아리가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키, 오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히라가나 O 그리고 알파벳 K를 써서 오케이라고 텍스트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줄임말이 있듯 일본도 줄임말이 있는데요. 일단 뭐 어쨌든 뭐 일단 이런 의미가 도리아에즈라고 하는데요. 도리아에즈의 토리 그리고 마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약간 이런 의미로 도리마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도리아에즈마의 줄임말이 도리마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색이란 단어, 우리 영어에 구글 있잖아요. 구글. 그게 동사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I googled it 이러면은 나는 구글에 검색했어 라는 표현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구글은요, 구글입니다. 구글. 그래서 내가 구글로 검색을 했어 라는 의미를 할 때, 나 검색했어 라고 할 때 구글을 시다, 구글을 했어 라고 하시면은 검색이란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맥도날드, 일본어로요 뭐라고 하게 해요? 바로 마크도나르도라고 하는데요. 길죠? 마크도나르도, 마크도나르도. 깁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글자를 따서 마크 하시면 맥도날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스타벅스도 스타벅스라고 하는데 앞에 세 개 따서 스타바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일본인 친구를 사귀실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랑 처음 만날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부분 참고하시면서 서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시고 친해지시면은 훨씬 더 서로를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 송예슬이었습니다. 자, 맞다네.